일단 뭐 요 학교가 이제 조금 출제 의도를 잘 따져봐야 되는 학교예요. 뭐랄까 문제가 서술되는 형태 자체가 약간 부정확해. 이제 뭐가 이제 있냐면 1번은 뭐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문제를 풀어줄 건 아니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1번이 두 종류가 있어. 우리가 구간 AB에서 감소한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감소하는 구간이 AB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은 구간 AB에서 감소해, 딴 데는 모르겠고, 요거는 구간 AB에서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 AB라는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요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한테 B-A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해서 감소하는 범위 중에 제일 넓은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다 라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AB인 거예요. 두 집합이 이건 같은 거야. 감소하는 구간을 모아놓은 거랑 감소하는 범위랑 이 구간이랑 똑같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이 AB일 때 B-A가 얼마냐고 물어봐야 돼. 원래는 B-A가 얼마냐, 이건 최대값을 물어볼 얘기는 원래는 아니긴 해요. 우리가 이거 뭐 B-A의 최대값을 물어보려면 설명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감소할 때 B-A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봐야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뭐 A부터 B 사이다 라고 했는데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최대값이니까,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최대값이니까, 내가 뭐 요번에 시험을 한 과목을 봤어. 45점이야. 너 이번에 제일 잘 본 게 뭐야? 말하기 좀 그런데 45점이에요. 한 개밖에 없으면 그게 제일 잘 본 거거든. 이게 B-A가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둘이 바뀌어야 돼. 구간 AB에서 감소할 때라고 하는 게 감소하는 구간이 AB라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B-A의 최대값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형태는 아니다. 솔직히 이걸 생각하고 이걸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번은 알아들으면, 이거 일단 3번이야. 일단 3번인데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아닐 수도 있잖아. fx 그래프 개형이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적분 상수가 다른 걸 수 있다고. 이거다 라고 말을 못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약간 선생님이 이제 뭘 물어보시는 건지를 내가 잘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녀석이었다. 이 두 개는 약간 좀 문제를 내가 잘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문제 많이 풀었던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 내가 머리는 좋은데 문제 많이 안 풀어봤던 학생들은 이런 걸 만났을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그 다음에 별다른 건 아닌데 이 7번을 풀어보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이 나와. 이제 원래 이게
풀면 원래 마이너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9.8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 자유낙하 운동은 원래 그렇게 막 정하면 안 되고요.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이 정해져 있는 건데 숫자 이렇게 막 바꾸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10 아니면 이제 9.8. 근데 수학에서는 숫자 더러우니까 보통 10을 사용하는 편이야. 근데 뭐 다른 별인가 보지. 우리 별이 아닌가 봐요. 뭐 조금 중력과 속도가 약한 별입니다.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단은 그래 2번 서답형 2번의 그 두 번째 거 fx가 극값을 가질 때 극대랑 극소로 곱해서 양수면, 아이고 x네, 내가 x 쳤니? 이런 동그라미 쳤네. 이거 x죠. 극대 극소가 0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요거는 x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근이라는 건 어떤 함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근이라는 게 뭐예요? 방정식이 참이되게 해주는 미지수인 미지수 중에 방정식이 참이되게 해주는 실수값을 실근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에 방정식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원래는 안 되죠. 극대 극소가 0보다 크면 fx가 0인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라고 말을 하고, 극대 극소가 0보다 크면 x절편 하나, 실근 하나, 3개라고 거짓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방정식을 안 주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이거는 분명히 출제 오류 처리를 했을 거예요. 이 위에 이런 것들하고는 아예 류가 달라.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정식인 줄 알고 실근의 개수를 따겠어. 뭐 fx가 8보다 fx는 8. 글쎄, 그거는 실근 3개일 수도 있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방정식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 문제를 다 설명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요 녀석들은 일단 문제 풀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 문제가 서술된 형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거 물어봤겠지. fx가 0, 이거 실근 몇 개냐고 물어봤겠죠. 이거 1개. 그래서 3개 다 틀린 얘기.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뭐 약간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겠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도 이제 체크는 해두되 요상한 부분들 만약에 생기면 체크는 해두되 일단은 평상시에 봤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을 해두는 게 이제 유리할 수 있다. 일정 시간 이상 지나버리면 시간 안에 수정을 안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체크를 해놓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죠. 나중에 이렇게 출제 오류로 인정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많이 풀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로 많이 봤던 게 이런 표현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인테그랄 dx는 인테그랄 1dx에서 1을 생략한 겁니다. 요건 약속이에요. 내가 가끔 문제 설명하다가 여기에 습관적으로 점을 찍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dx랑 피적분 함수는 곱해지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곱해진다는 뜻은 아닌데 곱해지는 느낌으로 씁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것도 1하고 dx가 곱해진 건 아닌데 곱해지는 느낌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 이게 생략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곱하기라 생략은 아니고 1하고 dx가 곱해지는 거라서 생략은 아니고 1은 적분할 때 생략해서 적기로 약속을 했어. 곱하기는 아닌데 생략하기로 했어. 솔직히 곱하기 느낌입니다. 사실 곱하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없는 거는 1dx라 적분하면 x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약속이에요. 우리가 얘랑 인테그럴 0dx를 많이 물어봐요. 얘네 둘이 구분하라고. 이건 지금 안 보여요. 1이 생략된 겁니다. 얘는 보여요. 0이 있잖아. 0이라고. 얘는 적분하면 c. 이거는 우리가 그 서답형 1번에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다. 그렇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학교가 지금 그 구석진 부분들을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착착 물어보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줄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6번부터 들어갑시다. 6번. 우리가 부등식 활용하는 문제 중에 K가 상수항에 있는 건 많이 해봤는데 K가 이런 식으로 막 1차항에 개수에 들러붙어 있는 이러한 부등식에 대해서는 이제 숙달이 좀 덜 되어 있다. 근데 용기 있게 가면 됩니다. 사실 이게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안심은 해도 돼. 선생님이 안 되는 걸 시키진 않아. 그동안 어떤 수학자도 풀지 못했던 걸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너 풀어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k의 세제곱 인수분해를 x세제곱 빼기 세제곱 k세제곱은 인수분해를 x 빼기 k의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의 제곱하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요거는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세제곱씩 뜯으면서 요 뒤에 나오는 얘는 판별식을 돌려보면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은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은 x에 뭘 넣어도 항상 플러스입니다. 이거 x에 뭘 넣어도 항상 플러스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을 뜯었을 때 요거 항상 플러스예요. 마찬가지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은 x 플러스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얘도 항상 플러스입니다. 요것도 항상 플러스예요. 세제곱씩 요거 항상 플러스 나오는 녀석. 그래서 내가 지금 F'은 부호 보려고 F'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차피 항상 플러스야. 그러면 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x-k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F'의 부호를 저걸로 그냥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F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러한 모양일 거고 나는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얘죠. 그래서 f의 k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k 넣어서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넘겨서 k 4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4제곱근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나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나한테 K값 범위 물어본 게 아니라 정수 K의 개수 물어봤다. 그러면 때려 넣어야지. 이제 개수 물어봤어요. 1 돼요. 2 안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 되네요.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감만 있으면 돼. 정수 K 자연수 정수 조건은 때려 넣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가서 그걸 마지막에 이걸 끝까지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때려 넣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막 문제를 풀었는데 정수 x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랬는데 막 347로 나누고 뭐 이렇게 아니고요. 그냥 때려 넣어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정수 x의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대충 때려 넣는 거야. 4, 5 대충 때려 넣는 거죠. 4는 안 돼, 그죠? 5는 돼. 그래서 최소값은 5야 뭐 이런 식으로 때려 넣는 걸 수 있다.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또는 마지막에 이 지저분한 계산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걸 뭘 계산을 하고 있어. 대충 우리 답만 결론만 얻읍시다 라고 하고 싶을 때 자연수 x에 대해 정수 x에 대해 나올 수 있다. 대충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다음에 7번. 지면에서 36ktps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가 위치 말하는 거죠? (36t) 마이너스 3t 제곱. 자, 이때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그래서 기억 t = 2에서 속도 2에서 속도 기억 맞는 얘기. 니은 98까지 올라갔다 낙하한다? 최고 높이 말하는 거예요. 최고 높이는 일단 속도가 0이 되는 속도가 0이 되는 자리 말하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자리 6초일 때 말하는 거죠. 6초일 때 높이 말하는 거예요. 6초일 때 높이는 36 곱하기 6 36 곱하기 6 뭐죠? 216? 빼기 36 곱하기 3 108. 최고 높이 108m. 그래서 이제는 틀린 얘기. 디귿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좀 아까 했네요. 디귿 맞는 얘기.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가속도는 무슨 순간이고 간에 아무튼 간에 마이너스 6. 가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리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8번 자주 나오는 도형이죠. 우리가 정삼각형의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밑면이 정삼각형인 고양이 화장실을 만들 건데 잘라낼 때 이제 요 길이가 x만큼 잘라내겠다. 한 변의 길이가 2cm니까 이게 너무 작네. 고양이가 쓰기엔 너무 작네요. 한 변의 길이가 2cm.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밑넓이고 높이가 이제 요거 요걸 세울 거니까 요게 높이. 근데 우리가 얘랑 얘가 정삼각형에서 여기가 30도로 쪼개졌을 테니까 60도의 반 30도 그러면 1대 루트 3.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x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x. 삼각 기둥의 부피이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고 가줄 거예요. 밑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곱하기 높이. 이게 이제 부피. 그러면 정리 조금 합시다. 루트 3 정리하고 요거 2를 제곱해서 앞으로 꺼내면 4도 정리가 될 거고 x 빼기 1의 제곱 x예요. 이 정도 모양이면 굳이 미분 안 하고도 최대값 바로 따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그냥 바로 그리면 1에서 튕겨져 나와야 되고 0에서 뚫고 지나갈 거고 이때 극대 극소 여기 점 찍어서 지금 이게 부피식인데 3분의 1 넣었을 때 최대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넣었을 때 최대. 다시 말해서 x가 3분의 1일 때 부피가 최대인데 나한테 뭐 물어봤어요? 부피가 최대일 때 한 변의 길이. 밑면의 한 변. 밑면의 한 변. 요거 말하는 거죠. 2-2x. 그러면 3분의 4. 순간 2번에 마킹을 할 뻔 했는데, 내 이야기예요. 순간 2번에 마킹을 할 뻔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았다. 3분의 4, 5번에 있죠. 이런 게 제일 위험하죠. 다시 검사를 할 때도 3분의 4가 나오면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보통 의심도 안 한단 말이에요. 답이 풀어서 1이 나와서 1번에 마킹을 했다? 그런 거는 다시 검사도 안 해요.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녀석. 처음에 마킹할 때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죠. 다음에 90, 11, 12는 해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될 거예요. 10번 지난번에도 다른 학교에서도 있었죠. 앞에 거는 정적분을 t에 대한 식을 주고 t로 적분을 하고 뒤에 거는 x를 주고 x로 적분을 했는데 정적분을 시킬 때는 t를 주고 t로 적분하는 거랑 x를 주고 x로 적분하는 걸 정적분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다 x로 고쳐도 돼요. 그러면 식이 똑같으니까 한 번에 합쳐서 갈 수 있다. 따로따로 해서 적분해도 되는데 이게 그 타임어택이죠. 이걸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그만큼 더 들어가. 또는 정확도가 흔들려.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험은 효율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미분하고 적분해서 돌아오긴 돌아온다니까? 근데 미분하고 적분하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갔다 오지 않을 수 있어.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이 갔다 오는 얘기만 하면 계속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4번 또 이제 좀 귀찮은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우리 조금만 끊었다 갑시다. 조금 끊었다가 설명할게요. 14번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요. 얘가 2분의 1 x의 제곱 이때 여기가 4,8이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요 사각형에서 요 부분 빼고 이거 더해서 구하려고요. 아무리 짜맞추려고 해봐도 좋은 방법이 안 보여.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길이가 A, X좌표 A. 요 길이가 2분의 1 A제곱. 2분의 1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2분의 1 X의 제곱 dx 더하기 A부터 4까지 2분의 1 X제곱 dx. 그러면 6분의 1의 x의 세제곱 6분의 1의 x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6분의 1이 여기 있는데 그냥 꺼내도 상관없어요. 6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a의 세제곱. 그러면 2분의 a 세제곱에서 3분의 a 세제곱을 빼는 거니까 6분의 a 세제곱. 얘가 문제에서 6 이게 뭐죠? 64. 얘가 81분의 꼭 이래야만 했었나. 6분의 65 정도 줬으면 참 여기서 다 와서 지금 일단 6을 곱할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64는 6을 곱하면 27분의 2240이고요. A 세제곱은 27분의 2240 빼기 64 곱하기 27입니다. 2240을 대충 4, 5, 24, 6, 24 4, 1은 4, 4, 4, 16 4, 32, 4, 5, 20 4의 세제곱이 64니까 64 곱하기 35 빼기 64 곱하기 27. 나 이거 곱해서 4자리 빼기 4자리 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수를 좀 쪼갰어요. 64로 묶으면 35에서 27을 빼서 8. 그래서 요거 3의 세제곱, 요거 4의 세제곱, 요거 2의 세제곱. A는 3분의 8의 세제곱이에요. 저거랑 이거랑 계산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게 6분의 65 얼마나 좋았어. 잘 나왔는데. 아니면 그래 너무 식상하면 6분의 8 더해서 6분의 72 정도? 그 숫자가 너무 깔끔한가? 깔끔하면 좋지. 넓이가 12 얼마나 좋아. 81분의 1120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찍기 방지인 것 같아. 3번에 3이 있어서 3으로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제 계산은 숫자 계산이니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일단은 처음 위치 확인해야 돼요. 처음 위치 항상 확인을 하고 그래프를 주는 문제들은
나한테 이렇게 휘어진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예외긴 한데, 우리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에서 시작했을 때 속도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은 크게 나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속도가 어떠어떠하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또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냐,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이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속도 주고 위치 물어보는 거 우리가 부정적분을 해서 따라 붙으면 돼. 부정적분을 해서 속도식을 부정적분을 하면 위치식이 나올 겁니다. 속도식을 정적분을 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올 거예요.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움직인 거리예요. 자, 이때 나한테 그래프를 줬는데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기가 지금처럼 굉장히 불편하게 구간별로 막 이렇게 다 짜자자자자하게 끊어주면 나보고 그걸 식으로 만들어서 적분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얘랑 얘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정적분 값을 이용해서 또는 뭐 넓이를 이용해서 요 상황을 해석해 줘야 된다. 일단은 나한테 속도 그래프를 주면,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주면 넓이를 이용해서 이거 뭐 위치의 변화량을 설명을 하던, 뭐 움직인 거리를 설명하던, 아니면 위치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위치를 설명하던, 처음 위치가 있으면 위치의 변화량만 있으면 얼마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보고 빨리 넓이부터 잡아요. 어차피 5초일 때랑 7초일 때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거 잘라놓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1이고 얘가 2다. 이건 그냥 이 부분 넓이 계산할 때 이거 윗변의 길이 1, 여기 윗변의 길이 1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이걸 잘라서 뭐 이 부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4, 5, 6, 7.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6a. 그 다음에 5초 하나 필요하고 7초 하나 필요하니까 뭐 일단 이 부분은 a, 요거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 요 넓이가 밑변 높이 1, 3a.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a. 그런데 넓이는 그렇지. 넓이는 그런데 정적분 값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가 나올 거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 값이 넓이에 마이너스 달린 게 나올 테니까. t = 로에서의 위치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5까지 6a만큼 가고 이건 밑에 있죠? 이건 밑에 있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a만큼 또 움직였어. 어디에서? 원점에서. 그럼 이제 원점에서 이만큼 움직였으면 여기에 와 있겠지. 얘가 18이다. 원점에서부터 이제 수직선이 있어야 이거랑 관계없는 얘가 말하는 수직선이 어디 있어서 점이 여기에 있었는데 1초, 2초, 3초 하고 가면서 쭉 가서 3초 때 여기 6a까지 왔어. 3초 때 6a까지 왔다가 2분의 a만큼 돌아가서 5초 때 여기쯤에 있단 말이지. 2분의 a, 그 다음에 이제 a만큼 되돌아갔어요.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저쪽 방향으로 움직였거든. 속도의 부호, 운동 방향이라고 했다. 속도의 부호가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가 플러스인 동네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속도가 마이너스인 부분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6a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넓이가 움직인 거리 6a만큼 움직여. 그 다음에 2분의 a만큼 움직여. 근데 이제 요거 방향을 보니까 부호가 속도가 마이너스인 방향, 저쪽 방향으로 2분의 a 가고. 그래서 18에 왔다. 그러면 2분의 9 a가 18이니까 알았어. a는 4였네. 그러면 t equal 7에서 위치가 얼마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다시 잡으면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쭉 더하면 안 되고 부호 생각해야 돼요. 6a에서 요거는 밑에 있으니까 빼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요거 다시 더해줘야죠. 여기까지 2분의 11a만큼 위치가 변했다. 근데 a가 4니까 7초 후의 위치는 22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속도 그래프를 줬다. 그래프를 줬다는 얘기는 이거 넓이 갖고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계산시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 넓이들을 칸칸이 조금 적어. 필요한 자리들을 적어요. 우리가 5하고 7에서 넓이들도 위치를 설명해야 되니까 5하고 7 설명할 수 있게 넓이들을 좀 잡아. 위에 있는 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 다음에 16번. 인테그럴 0부터 11까지 fx dx가 3부터 11까지 fx dx랑 같다. 알아? (0부터 11까지) 접근한 거랑 3부터 11까지 접근한 게 같대요. 그러면 얘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0부터 3까지 접근한 게 0이다. 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0부터 11까지 접근했는데 3부터 11까지 접근한 거랑 같아. 얘는 어디 갔어? 0이지 뭐. 그래서 요 이야기를 보고 0부터 3까지 접근한 게 0이다. 근데 fx가 2차 함수래요. 저게 이제 뭐 무슨 함수인지 안 주면 써먹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정적분 값이 0이라는 상황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차 함수라고 줬어요. 여기 자주 나와요. 사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fx가 전적분하면 0이고 거기에 더해서 f의 3이 0이다 까지 줬어.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걸 외워. 여기까지가 자주 뜨는 상황이라 앞에 막 뭐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 정리를 했더니 그러면 이 부분 2차 함수 접근했을 때 이 부분 0 되고 근데 그 중에 0이나 3 중에 하나가 0이야. 요 상황 잘 뜹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0부터 3까지 이 부분 넓이가 같아서 접근했더니 0 된 거야. 요 그림이구나. 워낙 잘 뜨다 보니까 이걸 보고 그래프를 그리더라. 그게 이제 조금 기억이 돼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적분했을 때 0 되면서 그 중에 그 한쪽이 0이 잡혀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여기가 3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0은 여기 있는데 0부터 3까지 접근해서 무슨 수로 0을 만들 거야, 이거. 그죠? 3이 여기 있으면 적분해서 0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양수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리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거다. 그리고 이제 외우는 김에 같이 외우더라.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가 같으면 얘랑 얘가
1대 2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1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나한테 물어봤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최고차항에서 문제 1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3분의 3이다. 이제 너무 다 외운 걸로 처리를 하면 뭐 사실 뭐 제일 좋은데 요 박스에서부터 다시 갈게요. 요 박스에서부터 F3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때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해서 정적분 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0부터 3까지 적분해서 정적분 값이 0, 이건 일단 불가능한 거. 요거는 0이 여기 있으면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이게 0, 얘도 불가능한 거. 얘가 여기에 있어야 0부터 3까지 적분해서 0이 나올 수 있어. 이 그림이구나. 이때 저 1대1을 안 외웠어. 1대1을 안 외워서 얘랑 얘가 넓이가 같을 때 1대2 이걸 안 외워서 얘 몰라.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가 x-a에 x-3.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 돼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0 돼야 돼. 그러면 A가 1이구나. 이걸 하면 1이 나오긴 합니다. 뭐 누군가는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을 하면 나와야 되긴 해요. 근데 이 계산을 이제 외우면 이 계산 안 해도 된다. 워낙에 잘 뜨는 상황이라서 A가 1인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돌리면 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것도 뭐 정적분을 해도 되고 공식을 돌려도 되고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일단 추천은 공식이죠. 요 1대 2를 안 외우고 있다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전공법인데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0이고 저거 정리 다시 하는 거예요. 0이고 f의 b가 0이면 여기가 a고 얘가 b가 되는데 이때 얘랑 얘가 1대 2. 정적분 값이 0이고 정적분 값이 0이고 b가 함수값이 0이면 이 자리가 분명히 오른쪽일 수밖에 없고 이때 얘랑 얘가 1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고 4야 그럼 여기는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잡을 수 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외우면 됩니다. 그때 마킹 해놓고 요 시험지에서 요거 외우고 요 시험 요거 외우고 뒤에 가면 내가 더 외우라는 게 없어요. 일단은 나도 내가 미천이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지지난 시간에 다 털어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아마 진짜로 더 없을 거야. 내가 외워서 푸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이게 진짜로 다 나온 걸 거야. 이 뒤부터는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외웠던 거 써먹기만 하면 돼요.
다음에 22번.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여요. P는 원점을 출발해서 T초의 속도가 이렇고 Q는 1을 출발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Q가 지금 원점이 아니네요. Q는 1에서 출발해서 T초의 속도가 이렇다. 이때 P의 좌표가 Q의 좌표가 P의 좌표, Q의 좌표. 자, 우리가 지금 속도 주고 좌표, 위치를 물어봐요. 좌표를 물어보자. 우리가 속도 주고 위치 물어보면 뭘 해야 된다고요? 속도 주고 위치 물어보면 부정적분을 해야 된다. 내가 점이 2개니까 미리 식을 2개를 만들어요. 식 자리를 2개를 만들어요. 적분을 할 때 내가 이제 적분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그 다항식에서 적분하면 차수가 올라가니까 내가 그 적분을 보통 위쪽에 적죠. 단서는 지금 속도가 말이 먼저 나오고 위치가 나중에 나오는데 내가 여기다 속도 적고 적분해서 올리는 느낌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 써져 있는 걸 보면 이게 다 적힌 상태에서 보면 조금 이제 뭔가 갑자기 위치는 어떻게 알았나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풀이를 적을 때는 속도 먼저 적었다. 속도 먼저 적었다. 그래서 Q의 속도가 2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a. 자, 그러면 속도를 부정 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P는 위치가 그래서 부정 적분을 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c 해야 되는데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잖아.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으니까 t에 0 넣으면 0 나와야 돼요. 적분 상수가 0. Q는 적분해서 3분의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c 해야 되는데 Q는 처음 위치가 1이었어. 그럼 t에 0 넣으면 1이 나와야 돼. 요거 1이어야 돼.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다 설명을 했다. 자, 이제 마지막 줄만 가면 돼요. T가 3일 때 P가 Q보다 좌표가 1이 작대. T가 3일 때 P의 위치가 Q보다 1이 작아. 여기다 1 더하면 Q의 위치가 돼. 이거 지금 P와 Q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P의 위치가 1 작다? 1 더하면 Q의 위치를 갖다. T에 3을 집어넣었더니 27 마이너스 21 플러스 1. 얘가 Q가 이제 T에 3일 때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3A 플러스 1과 같다. 그래서 A가 8이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일단 이 학교는 뭐 이런 느낌이구나.